작년에 대학교 입학해서 올해로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.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한데 눈을 감고 정직이 대가 없이 6개월 동안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그때도 잘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. 그만큼 뭔가 욕심은 있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답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군인을 택하긴 했지만 한 4년 생각하니까 답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때 강연을 하고 싶다,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싶다, 이 꿈을 찾았었어요. 근데 그걸 찾는데 4년이나 걸렸어요. 아까 당연히 10초 안 떠오르는 게 일단 당연하고요. 아마 다음 달에도 못 찾으실 거고 내년에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.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고 당연한 거예요.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평생 30대가 돼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.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. 팁을 하나 드리면, 이걸 왜 빨리 찾을 수 없냐면,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아봤잖아요. 20대 초반이실 거고 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. 0.2번 정도 살아보셨네요. 근데 어떻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해답이 있습니다. 책에 있어요. 책에는요,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. 제 책에는 저의 34년간의 스토리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. 이걸 한 권 읽고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. 그럼 제 경험을 하나 흡수하신 거예요. 또 내일 또 다른 책을 보잖아요. 그 다음 또 책을 보잖아요. 내 인생 하나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,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. 뜨겁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분들이 써놨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은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. 네. 위로가 필요했던 때인 것 같네요.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리를 한번 갔는데 강연을 해주시는 분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암호화폐 혹은 메타버스 이런 조금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강의 후반부에,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? 제가 77살입니다. 저는 7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 보니까 40대도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어리시네요. 저는 70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거든요. 그리고 한 책을 읽는데 어떤 친구 2명이 있었어요. 나이가 이제 60인데 뭐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했었고, 내가 지금 60인데 이걸 배워서 뭐 하겠냐? 친구가 말했습니다. 그럼 5년 뒤에는 넌 65세에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? 아니면 65세에도 나 65세인데 악기 배워도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?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했다라고 해요. 배움의 늦은 때는 없는 것 같고요.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77세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여성분의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배움에 늦은 거는 없구나. 막 박사 공부도 하시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. 난 아직 어리다. 더 해야겠다. 여기 77세 되신 분은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다들 그분보다는 어리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부와 성공 이런 거 물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부를 왜 이루냐라고 물으면 1차적인 이유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어서 이거든요. 가족, 행복, 건강 이런 것들과 부와 성공 요 정도이고요. 충돌할 때 물론 있었죠. 제가 아까 9개월 동안 자기계발 7시간 했다라고 했잖아요. 아내랑 얼마 전에도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. 그때가 조금 외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단 눈 뜨면 없겠죠. 열심히 저 퇴근 시간 맞춰서 음식이랑 이런 걸 신혼이고 하니까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요. 1시간, 2시간씩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안 한대요. 왜 말을 안 하냐? 먹으면서도 사실 콘텐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자기야 나 미안한데 먼저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있어도 돼?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하지만 아내가 정말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줬어요. 저의 저녁도 응원해줬거든요. 지금도 아내에게 참 고마운 사건이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, 오빠의 저녁을 응원한대요. 근데 다른 친구 아내들은 저녁을 말리거든요. 위험한 거 아니야? 30대 넘어서 무슨 도전이야? 근데 아내가 응원해 주더라고요. 왜 나를 응원해 줘라고 하니까 오빠는 늘 힘들었었고
오빠의 선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. 지금이라도 오빠가 선택한 거를 난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줬고, 참 아내에게 감사하죠.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. 저 끝에 서 있는 제 아내인데,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.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, 책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.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나의 원동력,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에필로그에 썼는데, 아직 책을 안 읽어서 오늘 말을 하게 되었네요. 사실 저는 제 책 쓰면 그거 보고 오빠 감동이야, 멋있어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. 강연할 때 이 얘기 해야 될까? 내 아내가 내 책 언제 읽지? 오늘 기회 되면 얘기해야겠다.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. 네, 그렇게 충돌이 됐지만 아내가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고마운 거죠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가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비교적 쉬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. 가고 싶으신가요? 가기 싫으신가요?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. 저 친구에게 대학을 가야 한다, 안 가야 한다.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주시고 애매하다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. 나는 대학을 가야 할 것 같다.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,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실래요? 네, 주변을 둘러봐 주시고 요 정도입니다. 네, 내려주시고요. 난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? 저도 들은 겁니다. 네, 훨씬 상대적으로 적네요. 네, 내려주시고요. 네, 어른들의 생각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대학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, 이 말도 동의합니다. 왜냐?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, 그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. 대학 생활, 대학교 친구들과 노는 거,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공에 꼭 필요하냐?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것도 재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또 한편으로 저는 왜 후자의 손을 들었냐면, 대학에서 알려준 정보, 전공을 살리는 어른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. 고등학교 때 전공하면 다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. 여기 전공 살려서 일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? 잠시만요. 네. 잠시만요. 꽤나, 다시. 네. 전공을 살려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꽤나 있네요. 꽤나 있고요. 그래서 가셔야 된다라고 손을 많이 드신 것 같고요. 네. 저의 조언은 무조건 가지 않아도 된다. 다만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, 내가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. 이 질문을 한 것조차 좋은 시도이고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야 한다,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른들한테 갔을 때의 좋은 점을 들어보고 안 가도 되는 이유들을 다 들어본 뒤에 그것들을 누가 판단한다? 가급적이면 내가 왜 가야겠다, 왜 가지 말아야겠다. 그리고 나서 안 갈래, 피하는 게 아니라요, 안 갔으면 뭔가가 있겠죠. 뭔가를 찾으셨으니까 안 간다고 하셨겠죠.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.